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398번 때부터 갈게요. 뭐 들어올 순서 이렇게 됐지만 차근차근 봐줘. 398번 한번 봐볼까요? 자, 지금 현재 398번은 어떻게 여러분이 조건이 좀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문자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근데 거기 보니까 여기 앞쪽에 최고 차이 개수가 미지수예요. 그럼 긴장하셔야 돼요. 왜? 미지수인 경우들은 조건식이 하나가 더 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 2차라는 단어 썼잖아. 그러면 항상 여기다 써놔. 저 n 플러스 4는 절대로 그럼 뭐가 될 수 없어? 0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n 플러스 4가 0이 될 수 없다. 그 말은 뭐야? m은 마이너스 4가 될 수 없어. 요거 반드시 챙겨두셔야 돼. 답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주관식일 때 더더군다나 까여요.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아마 질문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가 짝수차니까 우린 짝수차 판별식을 쓰겠죠? 그래서 얘가 B'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죠? 이 형태가 실근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뭐라 했냐면 서로 다른 이니까 0보다 크다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4 마이너스 얘가 2m,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다가 되어서 넘겨주면 요걸 넘길까요? 마이너스 2m이 얘가 4보다, 그래서 m이 얼마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등식은 수직선에 표시하는 게 가장 원칙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문제가 뭐다? 요거 m은 뭐가 될 수 없다? 마이너스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비워두세요. 그럼 답을 어떻게 쓰셔야 돼? 가끔가다 학생들이 이렇게 답을 쓰시는데 이건 답 아니야. 부등호일 때는 정확하게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눠 써주셔야 돼. 어떻게 답을 쓰셔야 되죠? 최종적인 답은 m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m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 사이다. 이렇게 답을 쓰셨어야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정답은 아마 1번으로 답을 하셔서 틀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답은 몇 번으로 가셔야 되죠? 4번으로 가셔야 되네. 예,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4번으로 정답이 수정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빨간색 번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만약에 2차란 말이 없으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저게 다른 형태의 조건으로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399번 한번 가볼까요? 399번. 자, 399번은 이제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까? 방정식을 몇 개를 주냐면 두 개를 줍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는 0 하나 주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x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4x 더하기 얘가 2a 마이너스 6인데 잘 보시면 항상 이 x의 1차항의 개수가 다 짝수입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것 중에서 한 개의 방정식만 실근을 갖는데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첫 번째, 여기가 실근을 가지면 여기 뭐를 가져? 허근을 갖고. 두 번째, 여기가 허근을 가지면 여긴 뭐를 가져? 네, 실근을 갖겠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걸 조금 쉽게 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 자, 여기에 판별식을 D1이라고 하죠. 여기 판별식 얘가 D2라고 하죠. 맞죠? 그럼 생각해봐.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서 실근인데 문제에서 분명히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으니까 얘는 당연히 D가 0보다 커나 같았을 거고 얘는 D가 여기를 1, 얘가 2라고 하면 얘가 1했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가 D1이 얘가 0보다 작았고 얘가 D2가 0보다 크거나 같았을 거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 그리고가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얘가 양수, 얘는 음수, 얘가 음수, 얘가 양수. 그리고 얘네 가운데는 또는으로 연결이 됐어야 되는 식이란 말이야. 얘 또는 얘가 나올 수 있다. 그때 잘 봐. D1하고 D2 요 두 가지를 통칭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맞을까요? 봐봐. 얘가 음수라고 곱셈해서 음수라고 잡으면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양수면 음수, 음수면 양수 설명이 다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식을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가볼게요. D1 그럼 어떻게 되죠? 짝수차로 갈게요. 여기서 짝수차로 쓸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곱하기 여기도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조건이 나오겠지.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끄집어낼까요? 자, 여기는 얘가 10인데요. 얘가 마이너스 1로 한번 끄집어내게 되면 얘가 A 마이너스 그래서 얘가 어차피 얘네들은 플러스가 되면서 2가로 해. A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상이냐 가장자냐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죠? 부등호에 대해 설명할 때 맨 마지막 시간에 이 사이라고 받아들인다면 A는 뭐가 되죠? 뭐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인식됐어야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해서 이 조건을 갖고 이제 풀어주는 거겠지. 자, 그러면 잘 봐라. 지금 이렇게 보셨을 때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였어, 그죠? A가 그럼 얼마? 1과 5 사이니까 정수 A의 개수를 물었네. 정수 A의 개수. 그럼 몇 개야? 1, 2, 3, 4, 5니까 몇 개 나와야 돼? 5개 나와야지.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 원칙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그리고하고 원래 또는에 대해서 보시면 또는은 어차피 이쪽하고 이쪽을 다 포함하는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는 교집합이 선택이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거를 그냥 정상적으로 풀어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1-a가 얘가 0보다 커나 같았고요. 그리고 D2가 0보다 작다라고 했으면 요 식이어서 얘가 -얘가 2a 더하기 얘가 12 얘가 0보다 작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위쪽 식을 풀어보면 얘가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식을 갖다가 풀어보면 a는 뭐가 되냐면 얘가 5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죠? 재밌죠? 왜 재밌어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얘는 이렇다라고 했었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2a 더하기 얘가 10이라고 하는 형태의 이 결과는 얘가 음수가 됐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를 넘겨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이 그리고에 대해서 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없어요. 어? 그러면 이 경우로 본다면 얘가 1-a가 뭐가 됐어야 되고 얘가 여기죠, 여기. 죄송해요, 여기. 그럼 어떻게 됐었냐면 얘가 음수고요. 그리고 D2라고 하는 형태가 -2a 더하기 얘가 10이라는 형태가 0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얘가 a가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얘가 a가 1보다 크다가 됩니다. 문자는 왼쪽에다 쓴다 그랬죠? 그럼 그리고가 들어가면 여기서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a는 1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럼 최종적인 이거랑 이거랑 비교해 보세요. 어때요? 답이 달라요. 그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랬냐면 요 인간 때문에 그랬어요. 인간 때문에. 자,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가 지금 현재 잘 살펴보시게 되면은 1을 갖다가 한번,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1인데 실제로 1을 갖다가 여기다 뿅 집어넣으면 얘는 x-가 1의 제곱이 0이 돼요. 여기다가 2를 한번 딱 집어넣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 이거 -x, 4x -1은 0이 되어서 여기도 실근을 갖고요. 여기도 실근을 갖게 만드는 숫자가 돼요. 1이라는 형태가. 그러면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과정에서 여기하고 비교했을 때 얘는 정수가 5개고 얘가 정수가 몇 개야? 얘 4개. 그럼 답은 뭐가 돼야 돼? 얘가 돼야 돼.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였던 거죠? 이 등호가 이쪽에도 적용되고 이쪽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지. 네, 그럼 이렇게 풀면 안 되나요? 아니요. 풀면 돼요. 풀면 되는데 답이 다르잖아요. 그때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방식은 뭐냐면 양 끝쪽에 있는 점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5 한번 집어넣고 저기다가 5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a가 5인 경우에 쟤는 어떤 수식이 되냐면 x의 제곱 -2x 더하기가 5라는 놈이 얘가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다 5를 갖다 집어넣는 순간 얘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가 실근을 갖고요. 얘는 허근을 가져요. 설명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또 5는 설명이 되고 1은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1은 당연해서 지우시면 이런 문제의 해결점들이 다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풀던지 아니시면 주어진 형태를 그냥 이거 한꺼번에 쫙 가서 맨 마지막에 경계점에 있는 1하고 5만 구체적으로 직접 집어넣어서 확인해 보시던지. 방법은 선택까지는 여러 가지를. 그래서 399번의 정답은 그렇게. 정답은 4번이 돼야 됩니다. 5번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죠? 직접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합성이라기보다는 요 수익이 나온 걸 이렇게 가서 맨 마지막 등호 판단하는 것까지. 자, 그러면 여기 처리된 것 같고요. 제가 그러면 406번대로 넘어갈게요. 네, 406번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오늘 우리 교재에 주교재 프린트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 한번 더 드려볼게요. 볼까요? 406번에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옳은 것이 있는 대로 골라봐라. 근데 거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A, B, C는 실수란 말 밑줄 한번 쳐보실래요? 이미 맞아서 푸신 분들도. 실수란 말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유념해서 보세요. 어차피 여러분 과제 나갔던 게 다 뭐죠? 다 판별식이에요. 판별식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조건을 보자는 게 목적인데 406번을 제가 그냥 다시 그냥 판별식만 쓸게요.
나머지 수식은 잠깐 내버려 두고 판별식을 쓰는 짝수차니까 B 프라임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AC가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전기에서 빼보니까 뭐 어떤 식이 등장하나 봤더니 식 자체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이 식은 이 곱셈공식 변형을 이렇게도 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나셔야죠. 네, 이 생각이 안 나면 이 문제 풀기 되게 까다로운 거거든요. 봐봐라. 이제 그 왜 실수를 밑줄 치라고 하는데 이해가 될 거야. 실수에서 실수를 빼도 어차피 실수고 제곱하고 제곱을 하면 기본적으로 얘는 0보다 크다가 기본 전제. 0이 될 수도 있나요?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거나 중근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가 이것만 판단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치?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 0, 0, 0일 때거든. 즉, 이 등호는 언제 성립을 했었는가? 즉, 이 말은 D가 0이라는 건데, 그죠? 이걸 언제 성립했었는지 봤더니 A는 B는 C가 같을 때, 그죠? 이때 성립을 하더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거는 다 0보다 크다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거기 기억번 봐보시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면 이거다. 그쵸? 그래서 기억번을 설명이 됩니다. 니은만 봐보시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그거인가 봐보세요. 그러면 자 니은번 잠깐 봐줘봐. 니은번에 이런 말 했잖아요. 서로 다른 두 실근 표현이 진짜 웃기게 나왔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부정적인 거거든. 부정적인 거 되게 싫어요. 실제로 긍정적인 느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부정돼 있고 이거 부정돼 있고 부정돼 있지. 안 불편하네. 이거를 여러분 부정해 볼래? 요거를 부정해봐. 이거를 부정해봐. 그게 무슨 의미인지 보면 되니까. A가 B가 아니다를 부정하면 A는 B가 되고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되니까 and라고 쓰면 되고 B가 C가 아니다 부정하면 B는 C가 될 것이고 O를 부정하면 and가 될 것이고 C는 A가 되죠. 즉, 이 말의 의미는 얘도 그러고 얘도 그러고 얘도 그런다. 그 말은 무슨 얘기야? 기억 상황을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이걸 부정한 요 놈은 기억이야. 즉 뭐죠? 요거야. 이거야. 이게 지금 현재 이 빨간색의 부정 상황이라고. 그러면 다시 원래 흰색으로 돌아가면 그 흰색은 뭐라는 거야? 요거라는 거지. 맞죠? 이것만 아니면 얘다라는 거니까. 이것만 아니면 얘다. 그럼 얘는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번의 표현이 좀 특이해서 그래서 니은번은 어떻습니까? 맞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그런 단어로 설명될 수 있다. 니은번 오케이. 디귿은 어떨까요? 2차 방정 허근을 가질 수가 없다. 그렇죠? 허근을 가질 수가 없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정답은 뭐가 됩니까?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거기 좀 특이한 거니까 니은번의 표현법을 조금 더 유념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411번 가겠습니다. 자, 411번은 지난번에 우리가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제 오늘 뭐 숙제 정도 거기서 하겠지만 411번은 거기 봐보세요. 일단 첫 번째 뭐라고 했죠? 0이 아닌 걸 왜 준다 그랬냐면 제가 0의 경우는 음수의 제곱근에서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봤으면 좋겠다. 411에서 원칙상 이렇게 해서 루트가 합쳐지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다. 어떤 경우? 각각의 음수일 때만 가능하다. 원래는 등호도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아니라고 했으니까 빼버리시면 되죠. 그럼 이 조건으로 보는 거야. 이거 찾아내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돼 있어? 이 근을 판단하래요. 이 근을 판단해 줄래요. 참고로 A, B는 실수입니다. 자, 그럼 판별식은요. B의 제곱 마이너스가 4인 C가 되거든요. 그럼 어차피 제곱하면 양수일 거고 B가 음수니까 이거는 당연히 플러스니까 얘가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래요? B가 마이너스니까 그죠? 그럼 결과 플러스가 되니까 뭐가 됩니까?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다가 411번 문제입니다. 413번 한 번 더 갈게요. 자, 413번 한 번 더 챙겨놔 줄래? 개수가 실수다. 이 단어들을 니네가 되게 무시하고 넘어가는데 이거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일단 거기 봐봐. 개수가 실수인 어쩌고저쩌고 해서 두 식이 나와 있어요. 그 두 식에 대해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을까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한번 여기 왼쪽에다 써드릴게요. 어차피 판별식이니까. 지금 잠깐 앞에 편의점 갔다 와도 돼요? 쉬는 시간 아닌데 왜 갑자기? 아니 저 너무 졸려가지고. 아, 예, 그럼 얼른 뛰어갔다 오세요. 413번 갑니다.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히 다녀오세요. 집중해서 그렇게 갑시다. 자,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예, 일단 식은 정확하게 다릅니다. 두 식이 다른데 그럼 이제 어떤 느낌으로 고를 거냐? 두 근의 곱은 서로 간에 같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되죠? A분의 C. 참고로 2차니까 당연히 최고차는 0이 될 수 없겠죠? 2차라는 말을 써놨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곱은 어떻게 되죠? 여기도 A분의 C니까 기억은 뭐 별 무리 없이 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인데요. 뭐라고 했죠? AC가 0보다 크대요. AC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말의 동치 관계는 뭐야? 나눠도 0보다 크다라는 거죠. 두 개의 부호가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기억을 굳이 쓴 이유는 두 근의 곱이 양수라는 거죠. 곱이 양수다. 그 말은 두 가지인 거지. 모두 양수근이 되거나 모두 음수근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었겠지.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두 2차 방정식의 실수인 공통근을 갖지 않는다 그랬어. 자, 그럼 얘가 공통근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 그럼 한번 해봅시다. 공통근. 자, 만약에 공통근을 갖는다고 하자. 자, 공통근 알파라고 하는 놈을 가진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좌변의 수식은 어떻게 되냐면 A의 알파의 제곱 더하기가 B 알파 더하기가 C 이퀄 얘가 제로가 되고요. 두 번째 수식에다 집어넣으면 얘가 A의 알파의 제곱 얘가 2B의 얘가 알파 더하기가 C 이퀄 얘가 제로가 됩니다. 왜냐면 근이라고 하는 것은 저쪽도 근이고 이쪽도 근이어야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저는 뭐 해볼 거냐면 제가 이걸 한번 이렇게 빼볼까요? 이렇게 한번 빼보자. 뺐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거 사라지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B알파가 제로가 돼요. 그러면 상황이 두 가지죠. 뭐 B가 0이거나 혹은 알파가 0인 거죠. 자, 그럼 봐봅시다. 근 중에 하나가 0이 나올 수 있을까를 판단해야 되는데 누구의 근거? 여기의 근거. 아까 뭐라 했죠? 곱이 양수라는 말은 두 근이 모두 양수이거나 두 근이 모두 음수죠. 0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야, 공통근이라는 건 어찌됐든 간 여기도 근이고 여기도 근인데 그게 일치하는 걸 공통근이라고 했던 거니까 근의 형태는 얘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모순이라는 거지. 맞아? 그럼 결과적으로 뭐일 수밖에 없어. 아니 이 식이 나왔어. 이 조건에 가정했을 때 그럼 뭐야? B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해보자. 자, B 0 갖고 한번 가져가 볼게. 봐봐. B에다 0을 한번 집어넣어 볼래? 그럼 어떤 식이 되지? A 알파의 제곱 더하기 얘가 C가 제로가 되고 저 뒤에 있는 식도 어떻게 되죠? A의 알파의 제곱 더하기 얘가 C가 제로가 되죠. 그럼 어때요? 이 두 개의 식이 일치하다 보니까 공통근을 몇 개를 갖는 거죠? 두 개를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거기 나와 있는 미음번 표현이 맞는지 봐볼까? 자, 그 문제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었냐면 공통근을 갖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나는 어떻게 했어? 가진다고 가정했지.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모순이 생겼지. 요 조건은 모순이 생겼어요. 그럼 B는 0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렇게 됐어. 공통근을 일단 두 개를 갖는다고 했어. 그럼 이걸 한번 넘겨가 봤어. 넘겨가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의 알파의 제곱은 얘 공통분 두 개를 간다고 했는데 그 C가 넘어가면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C가 돼. 됐어? 그럼 봐봐. 알파의 제곱은 마이너스 A분의 C야. A는 0이 아닐 거니까. 그런데 아까 분명히 A분의 C는 양수라고 그랬어? 음수라고 그랬어? 저기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 A분의 C는 뭐라고 그랬어? 양수. 쌤! 그러면 요게 양수면 요 통째로는 그럼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음수죠. 그러면
알파의 제곱이 음수가 될 수 있는 그 알파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냐면 복소수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공통근 두 개가 복소수 두 개의 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된 거야. 그럼 거기 문제에서 봐보세요. 허근이나 거기 보면 뭐라 그러죠? 2차 방정식은 분명히 공통근이라는 단어 앞에 뭐가 쓰여져 있죠? 어떤 단어 써놨어? 실수인근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야? 공통근을 가진다고 가정했더니 모순이 생기니까 이건 그냥 그어버리시면 되고 B가 0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복소수근을 두 개를 가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복소수근은 물론 여기서 그냥 복소수라는 표현보다 허수라는 표현이 맞겠죠. 허수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러니까 허수라는 근을 두 개를 가졌어. 그럼 실수근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설령 가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얘는 실수근은 없는 거야. 그죠? 그러면 가정을 반대로 가면 알파를 가지지 않는다로 볼 수도 있는 거였겠지.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니은번의 설명은 실수인 공통근을 갖지 않는다. 정답이 된 거죠. 이게 말이 좀 논리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413번에 나와 있었던 니은번을 다시 설명을 좀 천천히 드리면 일단 AC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두 근의 그러니까 나누기도 양수다. 곱이 양수다. 그죠? 두 근의 곱이 양수다. 그러면 모두 양수가 되거나 모두 음수가 된다. 그럼 일단 공통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가진다고 가정을 해보서 식을 갖다 풀어서 연립을 해서 봤더니 B는 0이거나 알파가 0인데 만약에 알파가 0이 되는 순간 이 조건에 모순이 생기지? 이해돼? 양수, 음수인데 0이 나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모순이니까 얘는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조건을 갖다가 봤더니 그럼 B는 0을 짠짠 집어넣었더니 이런 식 두 개가 나와서 식이 똑같은 거니까 공통은 두 개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한번 넘겨봤더니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A분의 C야. 근데 A분의 C는 양수였으니까 이게 음수가 나왔어. 그럼 뭐야? 알파의 제곱이 음수가 되는 그 알파는 허수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 그럼 허수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설령 공통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통근은 허수근 두 개인 거지. 근데 거기 니은에서 뭐라 그랬어? 실수인 공통근을 갖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죠? 맞죠? 그리고 가정 자체를 뒤집어서 봐도 알파를 갖지 않는다도 맞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나오는 니은번은 설명이 오케이가 됩니다. 이게 어렵죠? 자, 마지막 디귿번. 허근을 가지면 이라고 했어요. 자, 써볼게. 자, 디귿번은 어떤 이야기냐면 위에서 지워버릴까? 헷갈리니까. 자, 디귿번은 이런 얘기인 것 같아. 뒤쪽에 있는 식이 허근을 갖는데요. 요게 허근을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짝수작 한 배씩 쓰겠죠? 그래서 B'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음수다. 자, 그러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면 요거의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거든요. 그럼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이거를 갖고 설명을 드리면 이거거든요. 그럼 얘는 확실하게 음수인 게 맞죠? 여기 음수인 게 맞잖아요. 물자 볼게요. 이게 음수야, 양수야? 마이너스 3AC. 자, 디귿번의 조건에 다른 건 없어요. 허근을 갖는다고만 했지 뭐 A 곱하기 C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니은하고 별개 문제거든요. 그럼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무슨 얘기야?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양수의 결과가 이 음수의 이 계산보다 값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절대값 자체. 그러니까 이건 뭐야?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 기억하고 니은번 정답은 3번인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판별식은 의외로 좀 이렇게 헷갈릴 만한 요소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 비닐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양수, 음수 판단할 수 없고 이거랑 이거의 절대값도 판단할 수 없으니까 얘도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틀린 것으로 간주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413까지 일단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디귿이 맞다고요? 네. 잠시만요. 그러면 한 번만 봅시다. 아, 여기 표현해 있네. 잠깐 봐볼게요. 디귿이 맞는 걸로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Sorry. 이유가 뭔가? 이거죠? B제곱은 실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죠?
그럼 이 말 속에는 AC는 양수란 말이 포함되어 있네. 왜냐면 얘보다 크니까. 그러면 요 해당되는 AC가 그럼 양수면 얘는 확실하게 뭐가 되죠? 음수가 되죠. 확실하게 음수가 되죠.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이거는 확실하네요. 이 조건에서. 그래서 실수라는 말이 되게 중요했던 거겠네. 수정할게요. 이것은 맞는 걸로 가야 돼. 이 부분 때문에. 자, 정답은 5번으로 수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거기까지 일단 질문 한번 받았으면 자, 이렇게 갑시다. 28지 한번 잠깐 봐볼까요? 지난번에 영동일고부터 시작할게요. 영동일고등학교, 그 다음에 은광여고 이렇게 두 개 가지고 한 번 더 리플레이 한 번 더 합시다. 자, 영동일고등학교 지난번에 그 시간만 재고 풀었고 풀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해드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거부터 한번 시작을 할게요. 마스크 좀 써주세요. 마스크 좀 착용해주세요.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봅시다. 시간이 안 와요 오늘? 전화하고 좀 늦게 끝나서 아까 늦게 넘어온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아까 그 전화가 그 전화. 시작합시다. 자, 영동일고등학교부터 볼게요. 영동일고등학교 345번 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혹시 이해 안 되셨던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52페이지부터 시작할게요. 번호 좀 먼저 부르고 갈까요? 쌤이 먼저 갈까요? 없으시면 제가 먼저 가도 괜찮겠습니까? 361이라 361번이요? 362. 362번? 네, 또 다른 분들은? 63번. 63번? 영동일고 363번. 또 36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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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부분들은? 4번 내주세요. 364번까지. 네. 그럼 일단 이렇게 한번 가보고 추가적인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자꾸 내뱉으세요. 괜찮으니까. 그럼 360번부터 364번 때까지 연달아 한번 쭉 가볼게요. 그럼 360번을 갔더니 여러분 거기 보니 2차 함수죠. 우리가 다음 주 아마 목요일 이 시간에 할 내용이 2차 함수인데요. 일단 2차 함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죠? 그래프. 근데 그 그래프도 결론은 뭐죠? 꼭지점의 좌표 혹은 대칭축 이런 이야기를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살펴보니까 얘가 2였고 얘가 4였고 여기가 8이었고 이런 상태에서 그럼 일단 첫 번째 여기가 A라는 점으로 잡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를 B, 여기를 C다라고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라고 설명했냐면 PA, B라는 점이 A에서 C까지 움직인대요. 여기서 요 사이를 움직인대요. 누가? P가 움직일 수 있는 경로는 여기고 얘를 A, B라고 썼대요. 맞죠? 자, 그랬을 때 뭐를 구하라? 4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잡을까요? 일단 P라고 하는 점의 표현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제가 식이 X제곱이니까 B 대신에 나는 일단은 이렇게 줘도 상관이 없겠다. 그죠? 일단 P의 A, B에서 요 B를 이렇게 먼저 바꾸는 거죠. 왜? 곡선위의 점이니까. 그러면 이 P가 이 빨간색 범위 안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해석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여기 밑에다가 뭐라고 달라주면 좋을까? 그 A로 표현되어 있는 이 P라는 이 점은 A라는 점이 어차피 P가 가면 A가 제로거든요. C까지 움직이면 얘는 4거든요. 제한 범위가 등장하는구나. 이렇게 잡으면 P 끝났네 그러면. 쌤,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죠? 4A 더하기 B. 쌤, B는 아까 저렇게 쓰기로 했잖아요. 네, 써봅시다. 그러면 쌤, 얘는 어떻게 되죠? 정리해보니까 A제곱 마이너스 A가 2A 더하기 8이죠? 이거의 뭐를 찾아라? 최소값을 찾아라. 단 이때 2A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4까지. 이거겠죠? 네, 그럼 이거 2차잖아. 이거 쌤이 그냥 FA라고 잡을게. FA라고. A에 관한 함수를 잡을게. 완전 제곱식. A-A제곱 플러스. 그럼 뭐야? 그래프가 A축에 대해서 1,7.
그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상태의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얘가 얼마부터? 제로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4까지 A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갈 거다 확인이 되고 우리는 그림 상황에서 얘가 최대, 얘가 최소라는 걸 우리 알게 되지. 자, 근데 최소 뭐라고 했죠? 최소. 최소라고 쓰는 게 뭐죠? 최소의 값은 7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360번 정답은 7이 됩니다. 네, 그림에서 읽혀지면 되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문자를 정리하고 실은 거기서 저 범위 정하시면 되는 거. 이 범위가 여러분 아마 눈에 잘 안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어서 요거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1번 가겠습니다. 자, 361번 가면 이제는 또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얘기하고 있지. 인수다. 그럼 써보자. AX의 6승 더하기 BX의 4제곱 더하기 1이 누구의 인수다? 이거의 인수다. 그러니까 이거 인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된다.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뒤에가 뭔가가 남아있겠지. 자, 그럼 포인트는 뭐냐? 쌤. 그럼 첫 번째는 쌤 요거 그냥 AX의 6승 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걸로 나누면 블랍 이렇게 나올 거고 이 나머지가 제로인 걸로 직접 나누면 되겠네요. 해봤어요. 제가. 왜냐면 여러분 설명도 드려야 돼. 해봤어요. 오 문자 더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건 좀 아닐 것 같더라고요. 물론 해도 돼요. 시간이 좀 걸리고 내 문자에 대한 자신이 있으면 해도 되는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 개수비교법? 네, 개수비교법으로 좀 가려고 해요. 우리 미정개수 열중법 중에 숫자를 대입하거나 숫자끼리 비교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럼 일단 첫 번째는 AX의 6승 BX의 4제곱 플러스 이게 어차피 얘도 보기 태식인데 그럼 그 오른쪽에다가 내가 이걸 쓰는 순간 어떤 수식으로 얘를 정리하면 되냐면 이렇게 가면 될 것 같더라고요. 일단 확실한 건 뭐냐면 일단 얘가 뒤에가 마이너스 1로 끝나요. 무조건. 왜? 그래야 1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는요 AX 6승이고 여기는 X제곱이니까 뭐로 시작이 될 거야? AX의 4제곱으로 시작이 돼요. 그죠? 이렇게 잡아서 차근차근 쓰시면 돼요. 선생님 문자 너무 많은데요? 맞아요. M X의 세제곱 N X의 제곱 더하기 KX 마이너스 뭐 이렇게 잡고 하나씩 볼 거예요. 이게 더 빠르더라고요. 다시 첫 번째하고 요거는 맞췄으니까 그럼 뭐가 특징이냐? 여기서 뭐가 없어? 5승하고 3승하고 2승하고 1승이 없지. 그걸 하면 문자가 많이 확 줄어버려요. 간다? 간다. 야, 그럼 이제 직접 전개해도 되겠지. 쌤, 이렇게 가는 게 얘가 6승이면 5승짜리 찾아볼까요? 요게 5승이자. 맞습니까? MX에 5승 나오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5승이죠? 요게 5승일걸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AX에 얘가 5승.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저기 3승이 또 없잖아요. 3승. 그럼 3승은 어떻게 나오죠? 요렇게 하나 나오죠. 뭐죠? KX의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요렇게 하나 나오죠. 마이너스 NX의 세제곱. 그죠? 그럼 또 어떤 게 나오죠? 요것도 나오죠. 마이너스 MX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죠.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나오죠? X제곱이요? X제곱은 요렇게 가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X의 제곱이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가죠. 얘가 마이너스가 KX의 제곱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렇게 가죠. 요렇게 마이너스 얘가 NX의 제곱도 나오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 있죠? X항. X항은 뭐가 있죠? 요거는 X가 안 되고 요렇게 가는 게 있겠죠. 그죠? 요게 플러스 X. 그 다음에 또 X항이 나올 수 있는 게 요거겠죠? 요거.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가 KX. 이렇게. 이게 다 없는 거잖아요. 굳이 뭐 다 전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해석이 쉬운 것부터 봐볼까? 일단 얘가 제로가 되려면 여기는 M-A가 어땠어야 돼요? 0이 됐어야 되지. 그 말은 무슨 얘기야? M은 새롭게 잡은 문자는 뭐가 되면 되죠? A가 되면 되겠죠?
그럼 요거 A라고 잡아두면 되겠죠? 이렇게. 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도 K-M- 그럼 얘가 제로가 돼야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N이란 두 번째 문자 N이라고 하는 것을 K-A라고 쓰면 되겠다. 그지? 여기 이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가 N이 얘가 제로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N이라고 하는 형태는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K 마이너스가 1이 되는 게 확인이 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1 마이너스 K가 0이 되는 거니까 쌤 K는 1이 되는데요? 그러네. 순차적으로 올리면 되겠다. 차근차근 하나씩. 그제? 올려보자 그러면. 쌤 그럼 K가 1이네요. 오케이, 그럼 K는 1이었어. 그럼 K는 1 집어넣었더니 N은 마이너스 2네요. 그렇지. N은 마이너스 2. N이 마이너스 2였어. N이 마이너스 2였고 K가 얘가 1이었어. 결과적으로 A는 얼마였어? 3이었어. 그럼 당연히 M도 3이었어. 이렇게까지. 됐죠? 이제 뭐 구하면 돼? B만 계산하면 돼. B만 계산하면 돼. B는 뭐야? 4승에 관한 형태지? 그럼 4승에 관한 형태는 어떻게 됐어야 돼? X제곱은 이렇게 갔어야 될 거니까 얘가 NX의 4승.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곱해질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MX의 4제곱. 다시 이렇게 간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AX 4제곱. 이렇게 갔겠지. 이게 4승의 개수. 이게 결과적으로 BX의 4승이 된 거니까 N의 결과를 집어넣었더니 얘가 마이너스 2X 4제곱. M의 결과 집어넣었더니 3이 되니까 잠깐만요. 그렇지. M이 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3X의 4제곱. 3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X의 4제곱.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얘가 8X의 4제곱이 됐어야지. 그래서 B는 얼마다?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이 되죠. 좀 문제가. 근데 A만 구하라고 그랬구나. 네. 네. 굳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직접 나눠서 해도 되는데 야 그러긴 좀 부담스럽다. 그럼 어떻게 해보자. 개수 비교를 하자. 개수 비교를 하자. 그래서 차근차근 가는데 여기 최고점을 이렇게 잘 맞춰주시면 생각보다 문자가 예쁘게 잘 나와요. 그래서 다 전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 x 3승이 어떻게 나올까? x제곱 어떻게 나올 거를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분배한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362번 하고 363, 364 이렇게 가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362번 가겠습니다. 자, 362번을 가보시게 되면 어떻게 됐냐면 2차식이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2차식. 중요하겠다. 네, 중요하겠다. 챙겨놓자. 자, 이런 상태에서 뭐라고 했냐면 P의-1은 얼마다? 7이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P가로의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무엇으로 나눠 떨어진다? 이걸로 나눠 떨어진다. 이걸로 나눠 떨어진다. 그럼 이거 QX라고 써놓게. 그죠? 여기까지만 쓰면 되겠죠.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확인 좀 해보자. 뭘로 확인할까? 이 좌변의 식은 몇 차식이 나올까? 일단 차수적으로만 얘기해보면 4차. 그죠? 원래 X제곱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얘가 4차식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2차니까 여긴 뭐가 됐어야 될까? 당연히 2차식이 되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야 전체적인 수식 자체가 맞아 떨어지겠죠. 그러면 P의-는 7이라고 했으니까 고조건하고 그럼 이 식을 더불어서 개수 비교를 해주는 게 좋기도 하겠지. 그럼 이제 한 번만 더 생각해봐봐. 이거를 제가 수식을 아무것도 안 쓰고 이렇게 안 하고 수치 대입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그럼 수치 대입을 쓸 수 있는 유일한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 문제에서는 뭐? 이게 요거랑 같아지는 그런 x가 있을까 생각해봐. 그런 실수가 있을까 생각해봐봐. 그런 숫자가 있으면 우리는 개수 비교로 가지 않고 수치 대입을 쓸 수 있거든. 저게 마이너스 되는 x가 있어? 없어. 그럼 못 쓰는 거야. 그러면 요 단어가 그럼 핵심이겠구나. 차수 비교해야 되는, 즉 얘도 개수 비교구나.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된다. 자, 그럼 가볼게. 이게 개수가 여기 안 되니까, 이렇게 같아지는 실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럼 제시하고 있는 형태를 px로 한번 잡아서 일단 식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물론 식 변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한데요. 그냥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p가로에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a가로에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전체의 제곱 b가로에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가 1 f 플러스가 c 이렇게 떨어지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일단 ax의 4제곱으로 간다는 거 우리는 확인하고요. 맨 마지막이 a 더하기 얘가 b 더하기 c로 끝난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럴까요? ax 4제곱 맨 마지막 얘가 b가 나오고 c 나오고 여기는 어차피 a밖에 상수가 안 나오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여기 좌변에 있는 이 수식 자체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변에 이 수식을 만들려면 이 qx를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ax 4제곱이 나오려면 여기는 x제곱 있으니까 일단 여기 뭐가 들어가고 ax의 제곱이 들어가고 어떻게 쓸까? 뒤에 원래 상수가 좀 이게 a 플러스 b 플러스니까 이리 잡아도 되는데 불편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mx 더하기 n이라고 쓰고 가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있는 수식과 여기 있는 이 수식과 여기 있는 이 수식의 곱셈의 결과가 뭐하다? 같다라고 하는 형태의 개수 비교를 가겠습니다. 물론 p의 마이너스는 7이라고 하는 수식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써본다면 7은 얼마? a 마이너스가 b 플러스가 c 이렇게 하나 맨 마지막에 써먹을 수 있을 거고요. 네, 그 정도 느낌으로 하나하나씩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그럼 간단하게 가볼까요? 네, 전개해서 쭉 가셔도 되는데 요거는 뺄게. 요거는 왜냐면 아까 여기서 한번 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이거를 직접 제곱 3개짜리 제곱은 있잖아요. 제곱 곱해서 2배 하회탈 쭉 풀어갖고 개수 비교하시면 문자가 확 줄어요. 내가 임의로 잡았던 mn의 문자를 다 a, b, c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니까 요거는 개수 비교법으로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36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63번은 여기 단어 또 재미난 게 있네. 실수 a, b, x, y. 보통 얘네들은 제곱하고 연결된 단어입니다. 이 실수가.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네. ax의 4제곱 더하기가 by의 4제곱을 구하라. 그러면 a, b, x, y가 각각 구해지면 좋을 텐데 갑자기 단어에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네. 자, 그러면 이 식을 바탕으로 나는 요 식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겠냐라고 하는 일단 고민이 하나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모든 문자에 보니까 A, B, A, B, A, B, A, B가 있고 또 여기 X, Y, X, Y 이렇게 가는 구조면 과연 이게 도대체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식이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변형해야 이런 모양이 생길 수 있을 것인가 뭐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보는데요. 그냥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한번 가볼까요? 원래 이 과정이 될 거면 아까 우리가 분명히 실수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뭐 제곱식을 하나 갖고 보면 에이 쌤 이거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요 ax 제곱도 by 제곱을 곱셈 공식 무엇의 제곱 마이너스 2배 이렇게 그렇게 하려면 여기 무조건 앞쪽이 뭐가 돼야 돼? 제곱이 돼야 돼. 근데 제곱이 아니잖아. 불편하네? 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풀죠? 잠깐 문 좀 열고 갈게. 덥다. 나만 더운 것 같아. 뒤에서 좀 열어? 네, 열어주세요. 조금만 시끄럽더라도 열고 갑시다. 빨리 들어오세요. 시간 없어요. 핸드폰 내시고. 자, 그럼 바로 갑니다. 요 문제부터. 자, 그럼 보자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풀려고 했던 이 과정에
어떻게 문제를 보려고 했을까 봤더니 일단은 요식이 좀 필요했던 거란 말이야. 그러면 a 더하기 b가 1이고 ax 더하기 by가 2다 이런 식에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일단은 요 ax by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또 이것도 어떻게 만들 생각을 해보면 이런 느낌일 것 같거든. 첫 번째는 여기가 a를 주고요. 여기다 뭐 b를 갖다 이렇게 만약에 준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일단 첫 번째 이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이게 뭐죠? 이게 AX가 나오죠. 아니 쓰지 말고 그냥 봐보세요. 일단 쓰지 말고 전체 논리만 좀 봐야 돼. 그러면 BY가 나와요. 그러면 AX 제곱 더하기 BY 제곱 이건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봤더니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 다음에 얘는 그럼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뭐냐면 A 더하기 B가 문제 속에 얼마나 돼 있으니까 1이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어떻게 변형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일단 가장 첫 번째 우선시 되는 게 되겠죠. 근데 막상 얘를 그럼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뭐가 문제냐면 AX, BY는 나오지만 뭐가 문제죠? BX하고 AY가 또 다르게 생기니까 불편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랑 이게 생기긴 하지만 이거랑 이게 또다시 빼야 되니까 이게 불편한 거란 말이야. 와 어렵네? 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생각이 여기서 그냥 끝나고 맙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근본으로 돌아가 보자. 왜 하필이면 실수란 단어를 줬을 것이고 주어진 형태에서 문자가 A, B, X, Y 문자 몇 개죠? 4개인 거죠. 4개. 이걸 풀 겁니다. 무슨 말이죠? 아니 문자가 4개씩 4개면 당연히 풀릴 거 아니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까라고 봤더니 이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첫째 A 더하기 B가 1이라고 하는 여기서 그냥 저는 없애버리려고 어떻게 B를 이렇게 정리해봐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봐요. 그러면 이제 이 식은 사용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나머지 수식에다 집어넣으면 AX 더하기가 B 라고 하는 이 식에다가 1-A의 Y를 집어넣고 이렇게 수식이 하나 잡히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이 과정이 어떻게 잡히냐면 AX의 제곱 더하기 B라고 하는 형태 대신에 이렇게 하나씩이 잡힐 거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AX의 세제곱 더하기 얘가 1-Y가 Y의 세제곱 이퀄 12. 일단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주어진 패턴에서 일단은 연립을 할 때 여기에서 내가 뭐 했어? B를 1-A에서 여기다 바꿔서 짠짠짠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되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거랑 이거를 연립하는 과정을 한번 잠깐 보여드려 볼게. 선생님 그러면 어차피 문자를 그럼 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면 요거를 좀 정리해서 이쪽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그 식을 한번 좀 집어넣을 텐데 어떻게 해볼 거냐면 여기는 그냥 요 과정을 좀 볼게요. 복잡했던 1-A 곱하기 얘가 Y라는 놈은요 얘가 2-AX일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1-A는 0이 되지 않는다. 즉 A는 1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Y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어디다가? 여기서 얻어낸 수식이니까 이쪽에 한 번, 이쪽에 한 번 이렇게 또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이 수식이 그럼 어떻게 바뀌었을까 봤더니 AX 제곱 얘가 1-A 곱하기 얘가 1-A의 제곱분의 2-AX의 제곱. 네, 이 결과가 5입니다. 이렇게 수식이 나와서 여기 수식이 요거랑 요거 하나 이렇게 삭선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볼게요. AX의 세제곱 더하기 얘가 1-A 곱하기 얘가 1-A의 세제곱분의 얘가 2-AX의 세제곱. 네, 요게 12라고 하는 수식이 나와서 어차피 얘 하나가 없어지고 이렇게 하나가 없어지고 여기가 제곱만큼의 개수가 남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문자 몇 개로 정리가 되냐면 2개짜리 정리가 되는데 이걸 그러면 곱해버리면 1-A의 AX 제곱 다시요. 이거 곱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2-AX의 제곱 여기가 5가로의 1-A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럼 여기의 상황에서 봤을 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걸 제곱자리를 곱해주면 1-A의 제곱에 AX의 세제곱
더하기 여기가 2-ax의 세제곱. 예, 여기 얼마가 됩니까? 12가로에 1-a의 제곱. 그럼 보시면 문자가 몇 개죠? x 하나, a 하나, 두 개짜리. 이 두 개를 다시 연립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이게 가장 원초적으로 푸는 방식. 무슨 얘기냐면, 아니 이거의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겠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b를 문자를 줄여서 없앴고 그 세 가지 식이 나오면 또 이 식에서 y를 정리해서 집어넣으면 또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오고 그걸 또 연립해서 정리해서 보니까 결국 이렇게 나왔는데 문자는 몇 개밖에 없어? 네, 두 개밖에 없었던 상황이니까 그 두 개를 연립하는데 실은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면 어차피 주어진 패턴의 수식 자체가 좀 어지럽게 나와 있었던 거니까 복잡하긴 한데 어차피 여기 모양상 보면 어차피 제곱이 되거나 세제곱이 되는 이런 과정이어서 똑같이 변형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하는데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를 한 번만 다시 봐봐. 맨 마지막 뭘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이건 물어보고 싶었던 거지. 야, 그러면 이거를 물어보고 싶었다고? 야, 그럼 이게 좀 표현이 되게 불편한 거네, 얘가. 여기를 통해서 그러면 다시 얘를 좀 바꿔갖고 집어넣어주면 그럼 이 모양이 나온다. 예, 그렇게 우리가 문제가 가면 실은 풀리는데 해보면 되게 복잡한 수식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이 출제자의 의도가 과연 이거였을까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직접 해서 간다고? 아, 풀 수는 있어. 근데 이게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우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만 더 소개하고 마무리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이렇게 정리하겠다? 오케이, 그렇게 가면 되는데 여기를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봐라. 여기 보면 표현이 아까 여기 넘겨서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여기를 A에 관계된 문자라면 좀 정리를 해보면 어차피 B가 다 없어졌으니까 정리를 해보면 여기 수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A가로 X-Y가 등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는 식을 써보면 얘가 Y-2는 얘가 0이라는 수식이 딱 떨어져요. 맞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A가로의 X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얘가 Y의 제곱이 되고요. 얘가 Y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5가 제로가 돼요. 됐니? 자, 세 번째 요 과정 어떻게 되죠? A가로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얘가 Y의 세제곱 그 다음에 얘가 Y의 제곱 Y의 세제곱 마이너스 얘가 12 이퀄 얘가 제로가 돼요. 그러면 저 수식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이걸 임의적으로 내가 K라고 잡으면 우리 얘가 어떻게 되죠? A가로의 X의 4제곱 마이너스 얘가 Y의 4제곱 플러스 Y의 4제곱 얼마? 마이너스 그죠? Y 4제곱 마이너스가 K 이퀄 0이다. 이렇게 풀겠지. 그럼 뭐야? 여기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살펴보시게 되면 철저하게 우리는 뭘 없앨 거냐면 요거를 없애는 게 맞겠지. AX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X 그게 지금 다 공통적이니까 그렇게 해서 문자를 줄이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무작위로 막 집어넣으면 이 식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수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쭉 가져가서 내가 여기 패턴에서 여기서 정말 차수를 이렇게 하나씩 올리지. 우리가 지난번에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한 적 있었잖아요. 만약 이런 수식이 나온다면 제가 오른쪽을 계속 몇 차로 만들어? 1차로 만들지? 네, 그 연습을 가고자 하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계산은 철저하게 이 앞쪽에 있는 모양들을 계속적으로 똑같이 만드는 작업을 통해서 숫자를 줄여가는 과정. 어차피 그런 문자가 계속 이 복잡했던 이 AX-Y가 계속 사라지거든요. 문자가 계속 줄어들면서 계산이 좀 편해지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 써놨던 이런 수식도 생각보다 여러분 얘가 되게 식이 불편하게 보이는 것처럼 가겠지만 실은 그렇게 복잡한 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습장에다가 시험에도 마찬가지 연습장 혹시 빈 공간 있으시면 이 첫 번째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래? 니네 제곱 전개해가지고 한번 정리 한번 해볼래? 되게 모양 재밌어지거든. 한번 정리 한번 해. 되게 복잡하게 보이긴 한데 출제자의 의도가 뻔한 거여서 연습장이나 빈 공간에다가 저 위에 있었던 요거 3편은 여러분 복잡할 수 있으니까 요것만 한번 지금부터 한번 정리해볼래? 해봐 지금. 좌변과 우변 한번 가로 다 정리 한번 해봐. 맨 위에 있는 식물.
마이너스 1. 됐습니까? 다 되시면 아래 것도 한번 해보세요. 할 것도요? 아래 것도 한번 세제곱짜리 전개 잘 한번 해보세요. 해보라는 이유가 있을 거니까. 저거 1 마이너스 a의 제곱이에요? 네, 제곱입니다. 하나 차수가 올라가 있겠죠. 제 2 마이너스 x예요 가운데. 2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에요. 2-ax의 세제곱. 아, 네. 됐어요. 됐어요? 다 해보셨습니까? 첫 번째는 수식 어떻게 인수분해 되세요? 인수분해가 아니라 어떻게 정리가 되세요? ax 제곱 마이너스 4 다시 한 번만요. ax 제곱 ax 제곱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4ax 플러스 5a 플러스 5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퀄 제로 이렇게 나옵니까? x제곱 아니에요? 어? a제곱 x제곱 아니에요? a 제곱 x 제곱 a 제곱 x 제곱 없으시죠? 없어지죠. AX 제곱 근데 끝에 하나 더 넣어줘. 끝에서 없어져요.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얘네들은 이렇게 삭선이 될 거고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럼 결과 남는 게 ax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얘가 4ax, 그죠? 여기 넘어가면 얘가 얼마죠? 5a, 그죠? 그럼 여기 넘어갔더니 얘가 얼마죠? 1이다. 그냥 이렇게 지금 수식을 잡아봤어요, 일부러. 맞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a가 있는 것과 없는 걸 구별했다는 얘기고요. 아래식 혹시 정비되셨어요? 아래식 지나가면 불러주실래?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A의 세제곱 X 세제곱 다시 한 번만요.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A a의 괄호하고 세제곱 가로에 이거 전체 세제곱 아 X 세제곱 x 세제곱 네 그리고 6A 제곱 6a의 제곱 X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12ax 더하기 16 플러스 16 이퀄 제로다. 네 이렇게 할 때요. 자 그럼 봐보세요. 지금 기존에 있었던 그러면 이 수식하고 이 수식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식은 연립하자고 해서 아까 우리가 이 식도 이제 풀자라고 했었으니까 가장 좋은 방식은 뭐를 없애는 게 맞죠? 원칙적으로 a를 없애는 게 맞겠죠. 그죠? 아니면 모양의 구조상 ax 세제곱이니까 우리 여기다 x 곱하고 x 곱해 차수 변형하는 거. 즉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2차를 놔두고 나머지 넘기시면 요 3차식들도 얼마든지 계산이 되고 2차식도 계산이 되면 문자가 다 줄겠죠. 어차피 문자 두 개 a하고 x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를 a로 정리한 수식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결국에 뭐야? 다 없어지는 수식이 돼요. 그럼 x만 딱 나오면 x 계산이 바로 떠요. x 나오죠? y 나오죠? 그러니까 x 나오면 a가 나오고 a가 나오면 b가 나오고 b가 나오면 y가 나오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출제자의 의도는 이랬던 것 같아요. 너 문자가 많을 때 그걸 어떤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겠니라고 해서 본 건데 그게 아까 노란색으로 마지막 써드렸던 요게 이렇게 4개 있었는데 이게 실은 식을 정리하기가 훨씬 더 편하게 하죠. 왜냐하면 여기는 ax-y x 플러스 y일 거 아니에요. 맞냐? 다시 a의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면 a x 마이너스 y 이렇게 넘기면 식이 바로 나오잖아. 집어넣으시면 x, y에 관한 식 하나가 딱 떨렁 떨어져요. 두 번째 요 수식을 여기다 또 집어넣으면 a의 x 마이너스 y가 또 사라질 거 아니에요. 물론 x제곱, xy, y제곱 있겠지만 그래도 또 식이 사라지니까 이 두 식을 연립하시면 x, y가 바로 계산이 되게 되겠다. 이 식이 어디서 나온 거야? 방식의 연산, 즉 곱셈 공식에서 나온 거란 말이지.
알겠지? 네, 그 과정까지만 여러분이 한번 가주세요. 그러면 저렇게 가도 실은 답이 나오고요. 이렇게 가도 답이 나오는데 실은 표현상에서 제일 쉽게 나오는 거는 아마 이렇게 보여주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네. 자, 마지막 364번 하나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복소수 Z에 대해서 Z의 5승이 얼마일 때? 1일 때. 단 Z는 뭐가 될 수 없다? 1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주목해 주세요. 그런 상태에서 다음의 값을 계산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일단 그러면 처음에 어떤 분들은 Z를 A 플러스 B로 바로 푸는데 그렇게 가기엔 얘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갈까를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볼게요. 364번입니다. 자, Z의 5승이 1이죠. 자, 그러면 일단 팁 드렸던 것부터 봐볼까? 팁. 어떤 게 팁이었지? 우리가 X의 N승 마이너스 1이 0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갑시다. 이거를 어떻게 풀었냐 봤더니 N승으로 붙여서 이렇게 인수분해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해? 그러면 얘 넘기면 Z의 5승 마이너스 1가 0이었을 거 이걸 5승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이 식이 네, 이렇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참고로 거기서 얘는 절대로 뭐가 될 수 없어? 0이 될 수 없어. 왜 0이 될 수 없냐면 Z는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는 뭐야? 이게 0이겠지. 그래? 근데 여기다 한 번만 더 해볼까? 이 구조가 우리가 많이 보던 식이네. 개수가 다 좌우 대칭 구조지? 그렇잖아. 좌우 대칭 구조잖아. 그럼 이 좌우 대칭 구조 우리 어떻게 풀었죠? 상반방정식 기억하세요? 상반방정식 어떻게 했죠? 양변을 Z의 제곱으로 일단 묶어요. 그럼 뭐가 남죠? Z의 제곱, 그러니까 Z 더하기 1 플러스 Z분의 1 더하기 Z의 제곱분의 1 이렇게 갔던 거 기억하십니까?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는 Z의 제곱에 요거랑 묶어서 우리는 Z 더하기 Z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Z 더하기 얘가 Z분의 1 플러스 얘가 1 이렇게 잡았겠지. 맞아요? 이렇게 잡아서 는요 이렇게 풀었겠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린 여기의 수식에서 얘가 Z의 제곱에 가로에 이 수식을 좀 풀어보면 어떤 식이 되냐면 Z 더하기 Z분의 1의 제곱을 내가 T라고 잡으면 얘가 T의 제곱 더하기 얘가 T 마이너스 1 이퀄 얘가 제로가 되었던 게 확인되지. 자, 아직 끝나진 않았고요. 자, 그럼 일단 여기에서 제가 인수분해를 한 번만 다시 시도를 할 건데 어떻게 인수분해 할 거냐? 근의 공식을 때릴 거예요. 2a분의 마이너스 b 불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보시기 되게 불편한 식이야. 그냥 한번 쭉 봐줘봐.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바뀐 건가요? 일단 써볼게요. Z의 제곱 가로에 T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니까 마이너스 루트 5 하나 주고요. T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를 줘서 는 제로를 일단 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한 번만 다시요. 제 인수분해에서 쭉 가져왔을 때 이게 상방방정식 꼴이니까 Z제곱 묶어서 식을 잡으시면 이걸 T로 잡았을 때 모양이 이렇게 생기니까 이거에서 이걸 다시 인수분해 하려고 근의 공식을 쓴 거야. 그러면 이게 근이 되니까 한 번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여기까지. 그러면 봐봐. T라고 하는 걸 다시 잡아준 게 뭐였죠? Z 더하기 Z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가 루트 5. 그 다음에 이거 Z 플러스 Z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1가 루트. 이렇게 해서 식이 나와 있을 거라고 이 방정식이. 그러면 지금부터 요 Z의 제곱을 여기다 Z 하나 주고 여기다 Z 하나 주면서 곱셈을 할 거야. 그럼 어떤 수식이 등장하나 봤더니 Z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에 z 플러스 1 z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에 z 더하기 1 이퀄 0 이렇게. 엄청나게 불편한 식이죠. 여기 z를 이쪽에 곱하면 z의 제곱 플러스 1 그거 여기다 쓴 거고요. 이거 곱해주면 이렇게 쓸 거고요. 요 z 이쪽 곱해주면 요렇게 모양이 생길 거니까 이 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요 값은 다시 얘는 두 종류로 나뉘는 거였죠. 어떻게 나뉠까요? z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에 z 플러스 1이 0 또는 z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루트 5에 z 더하기 1은 0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다시 z를 구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우리가 2차하고 1차 구조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 그걸로 갈 거거든요.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죠? 결국에 z의 제곱하고 z의 3승을 물었어요. 그럼 가볼게요. z의 제곱하고 뭐를 물었다고? z의 3승, 그러니까 즉 3승 더하기가 z의 제곱을 갖다가 물은 거야. 그러면 요 모양하고 요 모양에 대해서 우리 써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여기다 쓸게요. 여기를 좀 써볼게. 그러면 요 식은 네, 이렇게 돼요. 맞아요? 뭐 한 거냐면 아예 넘긴 거야. 그냥 이렇게 넘긴 거야. 그럼 여기다가 내가 z를 하나씩 곱하면 z 3승이 돼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자체제곱을 여기다 또 집어넣어요. 그럼 어떤 수식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요게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럼 어떤 수식이 되니? 2분의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의 z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 에이, 숫자가 너무 이상하다. 다시 갈게. 자, z제곱을 이렇게 줄게. 그러면 앞에가 어떻게 나오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의 z 마이너스 요거랑 곱하면 플러스가 되는구나. 2분의 1 플러스가 루트의 5 얘가 마이너스가 z. 그래서 이 수식은 요거랑 요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의 z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루트의 요게 z의 세제곱이었던 거지. 자, 그러면 여기 있던 요 인간과 여기 있던 요 인간 두 개를 뭐 해주면 돼요? 덧셈 해주시면 되죠. 이 식을 덧셈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이 결과물에서 요게 짠 들어가서 우리가 뭐가 나올까요? z에 관한 구조식이 하나 나오겠죠? 거기에서 요 식을 다시 활용을 하는 겁니다. 복잡한 거야 이게. 그럼 아래쪽 이것도 남아있으니 이것도 한번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그냥 부호만 다를 거니까 큰 내용의 차이는 없었던 거지. 이게 가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기차식이나 뭐 이런 거 또는 어떤 차수의 변형 없이 우리가 기존에 있던 상방방정식 푸는 방법들을 풀면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불편했을 거예요. 첫 번째가 여기가 제일 처음에 불편했을 거고 두 번째 있는 요 과정에 불편했을 거예요. 오케이? 선생님 저는 이렇게 안 풀고 조금 이렇게 풀면 어때요? 라고 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가냐면 여기요. 저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원론적인 이야기만 먼저 드려보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수식들을 내가 배웠던 게 어차피 상관방정식이니까 그렇게 풀어서 Z3승 차수를 올려주는 작업들을 해주는 것만 정리하셔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갈 수 있어요. 이거 문제를요. 네. 최소한 몇 분 만에 풀어야 돼요? 이게 지금 서술형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 5, 6분 정도 투자하셔야 되겠지. 지금 저는 이제 서술 여러분 다 말하면서 가는 게 더 가능하고 실제로는 더 빨리 갈 수 있겠지.
여기서 뭐 이제 빠지면 안 되는 거 하고 있어요? 빠지면 안 되는 것도 이렇게 푼다라고 하면 당연히 첫 번째 이게 빠지면 안 되죠. 요 과정이 빠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요 과정이 빠지면 안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요렇게 뭐 변형하는 요 과정 요 정도만 정리가 되면 저 앞에 되겠죠. Z-1이 0이 아니다라는 것도 써줘야 돼요? 네네 당연히 써줘야 되죠. 서술일 때. 왜냐면 거기 나와 있었잖아 조건에서. 조건에서 뭐라고 했었죠? Z는 뭐가 될 수 없다? 1이 될 수 없다고 했었으니까. 이거 5번은 어떻게 풀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습을 해야죠. 서술형 과정 연습. 그래서 우리는 서술형 과정 연습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런 툴이 있다라는 거 하는 거 그냥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 갖고 한번 얘기를 했고 좀 다른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 계산이 꼭 여기서만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좀 복잡하다는 느낌 받잖아요. 왜냐면 이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 좀 복잡하단 말이야. 좀 다른 얘기를 한번 좀 잠깐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한번 잠깐 정리해 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보통 목소수가 지금 2학년은 차수를 이제 5차만큼 가져가니까 좀 불편한 거고 그 5차라고 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출제자의 의도가 저는 이렇게 조금 더 녹여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건 가장 일반적인 그냥 풀이 방법을 설명하는데 좀 복잡하고 시카만 봐보시면 Z의 5승이 분명히 1이었는데 물어보기를 뭘 갖다 물어봐요? Z의 제곱과 Z3승을 더한 걸 물어보죠. 그렇지 않아요? Z제곱하고 Z3 그럼 그게 어차피 곱하니까 5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출제자의 의도는 실은 이렇게 풀이하는 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실제 서술을 풀면 어우 야 이거 힘들 것 같아. 아까 여러분 얘기처럼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출제자는 아마 이걸 노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Z 5승이 1이잖아요. 이거를 여기 3승이라고 먼저 쓸까요? 이게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출제자가 의도했던 Z의 3승과 Z의 제곱이라고 하는 형태의 수식을 진짜 말 그대로 뭐 해주면 되니까 진짜 말 그대로 더 해주면 되니까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고 봤더니 이때는 실제 제곱하고 세제곱을 하는 거죠. 뭐죠? 여러분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A, B는 실수다 라고 해서 제곱하고 세제곱만 쭉 덜어버릴 겁니다. 그럼 가볼까요? 자, 일단 Z의 제곱을 가면 A의 제곱 더하기 2ABI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가 B의 제곱 이게 Z의 제곱일 거고요. 그 다음에 Z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수식을 한번 걸어보게 되면 Z의 세제곱이라는 수식을 걸게 되면 A 플러스가 BI의 세제곱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간다? 앞에 놈의 세제곱, 3배의 앞에 놈의 제곱, 내림차순 정렬하는 거. 이렇게 한번 직접 한번 해볼게요. 그럼 아까처럼 그런 숫자가 큰 게 안 나오니까, 이상한 게 안 나오니까 좀 더 나올 수 있어요. A를 앞에다 3번 쓰죠? B라는 놈을 뒤쪽에다 3번을 쓰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얘는 실수하고 허수 부분을 좀 구별을 좀 해주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실수 부분이 뭐가 나오냐면 A의 세제곱 요거가 발생하는데 이게 마이너스 3A의 B의 제곱의 I 제곱이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3a가 b의 제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b 세제곱이 나오거든요. 여기 b의 3승 i가 나오거든요. 왜냐면 i 3승이 마이너스 i였으니까. 그럼 여기하고 좀 정리를 해보면 얘가 3a의 제곱의 b 마이너스가 b의 3승의 i다. 이렇게 써서 z 3승을 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가능하십니까? 일단 제가 z의 제곱하고 z 3승을 직접적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는 이 상황에서 여기 식들을 잘 봐보시면 공통점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두 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죠. 그럼 이제 여기서 실제 5승을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하죠? 5승을 직접 계산한다. 그럼 얘가 z3승 z의 제곱 해서 이제 계산할 건데 z3승은 아까 쓰기를 우리 이렇게 썼었습니다. 네, 여기 수식에 z의 제곱이라고 하는 과정은 이렇게 썼었어요. 자, 그래놓고 나서 이 결과가 얼마라 그랬죠? i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될까를 봤더니 쌤 어차피 얘는 이렇게 곱셈하고 이렇게 곱셈한 게 어차피 실수 부분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부분이 실수 부분을 결정해요. 그게 오른쪽에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고식을 좀 써드리면 a의 3승 마이너스가 3a b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가 b의 제곱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 갖다 곱하면 어떤 식이 되냐면 i의 제곱이 발생하니까 일단 마이너스 써주고요 2ab 써주고 얘가 3a의 제곱 b 마이너스 b의 3승이 얼마다? 예, 제로다. 이게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수식이고요. 실수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허수 부분이라고 하는 과정은 어떻게 발생하냐면 이거하고 이거가 허수 부분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a의 3승 마이너스가 3a b의 제곱 2ab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하고 요거가 3a의 제곱의 b 마이너스가 b의 세제곱에 a의 제곱 마이너스가 b의 제곱 여기에 i 요 결과가 i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얼마일 수밖에 없다? 얘가 1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푸는 거야. 성분이 되겠어? 이 말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런 숫자가 되게 크다라고 하는 불편한 숫자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그냥 식을 잡아가는 거밖에 방법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 이 두 개를 더하려면 그럼 이 더하는 거야. 말 그대로 뭐하고 뭐를 여기 있었던 얘하고 얘를 여러분이 그냥 직접 더하시면 되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지. 어떻게 했냐? 문자가 몇 개 있었어? 2개. 식이 몇 개? 2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것도 나름 나올 수 있지. 서술은 차라리 아까처럼 보기 차식으로 가는 게 좀 불편한 느낌을 받으시면 이렇게 가서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일 수 있겠지. 응? 선생님 이거 복잡하지 않을까요? 다 보시면요. 숫자의 구성이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같이 돌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복잡하진 않은데 좀 불편하긴 하죠. 왜냐면 여기 식과 여기 식을 보면 차수가 여기 최초의 차수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여기가 a 3승의 b제곱의 차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a 3승의 b제곱의 차수가 소거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고요. 여기도 보면 a 3승의 b의 제곱 차수가 생기는데 그것도 여기서 똑같이 동시에 소거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한 번만 간단하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조금 더 가죠 뭐.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전개를 합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여기 식은 a의 5승이 먼저 되고요. 마이너스가 a의 3승의 b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주면 마이너스가 얼마가 진행이 되냐면 마이너스가 3a의 세제곱에 얘가 b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 갖다 주게 되면 플러스 3a b의 4제곱. 네, 이렇게 하나가 딱 뜹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걸어주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가 6의 a의 세제곱에 얘가 b의 제곱이 하나 뜨고요. 여기 갖다 던져주는 순간 얘가 플러스가 2a b의 4제곱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딱 떨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 봐볼까요? 자, 살펴보니까 a 3승 b제곱은요, 잘 봐보시면
마이너스 1개, 마이너스 3개, 얘가 마이너스였을게. 그래서 얘가 A의 5승에 마이너스가 10A의 세제곱에 B의 제곱이 뜨고요. 그 다음에 AB의 4제곱 여기 되니까 얘가 플러스 얘가 5, AB의 얘가 4제곱 이퀄 얘가 0. 일단 이 식이 하나 딱 떠요.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되게 불편해 보이지만 실은 패턴이 유사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과정을 보시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그것까지 정리를 해보면 2A의 4제곱에 B 마이너스가 6A의 제곱에 B의 세제곱이 뜨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정리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3A의 4제곱에 B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하면 얘가 마이너스 3A의 제곱에 얘가 B의 세제곱 마이너스 여기가 A의 제곱에 B의 세제곱 플러스가 B의 5제곱 이퀄 1이다. 이렇게 수식이 또 나오죠. 그러면 또 정리를 해보면 비슷한 패턴들이 있는데 4제곱 B가 여기가 5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A의 4제곱 B가 5개가 있었다. 그러면 요거 쓴 거죠. 그 다음에 A제곱 B의 3승을 잘 봐보시면 얘가 10개만큼 있어요. 네. 그리고 얘가 B의 5승이 하나만 있죠.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잘 봐보세요. 네, 요런 구조였단 말이에요. 지금 식 자체가. 그러면 A의 4제곱 B는 어차피 여기 5배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모양이, 그러니까 A제곱 B 3승에 A 3승 B제곱. 차수가 이 두 개의 합이 5차 구조로 만들어진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주어진 이 패턴을 이 두 식을 갖고 이제 푸는데요. 어차피 여긴 차수를 좀 줄일 수 있거든요. 왜 줄일 수 있냐면 어차피 A는요, 0이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0이 되면 얘는 뭐가 되죠? BI가 됩니다. BI를 5승해서 이 1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맞아요? 다시 한 번만요. A가 0라고 하면요. 요거 5승하면 뭐가 되죠? B의 5승에 I 5승이에요. 그럼 B의 5승 I가 되거든요. 1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A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A가 지워져요. 이해돼요? 그럼 A 지워지면 차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자식을 봐보면 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죠. A의 제곱 다시 A의 4제곱 마이너스 10A의 제곱에 B의 제곱 5B의 4제곱 이퀄 0. 이거 뭐야? 보기차식. 그래서 보기차식이 나온 거야. 그럼 요 식도 그러면 마찬가지 얘도 그러면 여기를 B로 묶어버리시게 되면 B로 묶는 순간 얘가 5A의 4제곱 마이너스 10의 A의 제곱에 B의 제곱 그 다음에 얘가 B의 4제곱 요 인간이 1이 되면서 요 패턴의 구조와 요 패턴의 구조가 최대한 유사하게 모양을 만들어준 거죠. 이것부터 연립하는 거예요. 자, 귀찮으시면서 이걸 다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들은 요거 말고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은 어떤 경우를 가든 간에 우리가 이거는 고생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하나하나씩.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지금 최종적으로 물어본 게 뭐냐면 어차피 이 두 개 덧셈으로 물어봤어. 그러니까 여기 계산 다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왜? 덧셈으로 물어보면 어찌됐든 간에 이거랑 이거 덧셈할 거 아니야. 덧셈한 수식 물어본 거잖아. 그럼 덧셈한 거 물어보면 어떻게 되니? 최종적인 덧셈한 결과는 어차피 실수 부분 이렇게 될 거니까 A의 3승 마이너스 3A B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I에 해당되는 여기랑 여기를 덧셈하게 돼도 얘가 2AB 얘가 3A의 제곱의 B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저기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끌어와서 이쪽에 던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던 거야. 알겠니? 이렇게 가는 것도 한번 고민해봐라. 제가 조금 더 아름다운 아주 아름다운 텐션이 있으면 소개를 더 할게요. 일단 제가 현재까지 발견한 바는 이 두 가지 정도가 첫 번째가 실은 제가 미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실은 여러분이 봐도 이거 딱 노가다성 느낌이 너무 많잖아. 그죠? 솔직히. 그러니까 두 가지도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음광 들어갑시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음광 갑니다. 자, 음광 요거는 아마 어떠셨어요? 좀 풀이하실 때 좀 괜찮으셨나요? 어려웠나요? 왕창 어려웠나요? 자, 음광이 뒤에 있죠, 뒤에. 자, 찾아볼까요? 386번 때부터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제 은광은요. 네. 이거 뭐지? 저희 35분 자꾸 시험 볼 때요. 네네. 동그라미 치는 거. 네. 어떤 게 동그라미? 안 해요. 안 집에서 하는 건 그냥 하시면 돼요. 굳이 뭐 그걸 할 필요 없고 우리가 원래 실은 동그라미 친 거는
기본 문항 좀 보시라고 하는 건데 숙제야 뭐 어차피 다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386번 때부터 마지막 그 407번 때까지 가는 과정에 제가 그럼 먼저 좀 짚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아마 질문이 있을 만한 것들 위주로 해서 일단 3개만 짚어드릴게요. 추가적인 질문을 받고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 쉬었다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401번 먼저 볼까요? 401번. 401번 볼 거고 알려드릴게요. 401번을 좀 먼저 볼 거고 뒤쪽에 406번, 407번 이렇게 가려고 하거든요. 401, 406, 407 이렇게 한번 갈게요. 그러면 401번 때부터 볼까요? 이거 하나만 400번. 네? 400번. 일단 401번 때부터 먼저 쭉 가서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다음의 값을 계산하세요라고 했어요. 거기 가조건 보시면 알파 베타가 5개의 약수를 갖는다라고 하는 이 말,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100개의 자연수인데요. 우리 원래 약수의 개수 어떻게 따졌는지 기억나시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거기 보시게 되면 알파가요 5개의 양의 약수를 갖는데요. 물론 베타도 마찬가지고요. 요 말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넘어오셔야 되거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10이라는 숫자는 2의 제곱 곱하기 얘가 3의 1승입니다. 그럼 이거 지나면 전개식 하는 것처럼 생각해보면 요 2의 제곱은 어떤 식의 느낌으로 보시냐면 참고로 2의 0승은 1입니다. 이게 지수에서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건데 이게 1이고요. 요게 2고요. 요게 2의 제곱. 즉 여러분이 최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안 내는 거, 1개 내는 거, 2개 내는 것까지 가능해요. 그럼 이 오른쪽은 뭐로 쓰면 되죠?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약수 1이고요. 약수 3이고 약수 2고 약수 6이고 약수 4고 약수 10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죠. 요거 한 번만 생각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약수의 개수가 어떻게 됐더라? 앞쪽이 몇 개? 3개. 뒤쪽이 몇 개? 2개. 그래서 결과도 얘가 6개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이 플러스 1의 정체는 얘네들인 거죠. 그러면 5개가 나왔다는 거는 5개가 나왔던 놈은 이게 몇 개를 구성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지금 5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여기 뭐 3개짜리든 2개짜리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얘가 5가 될 수 있는 거는 어차피 얘가 여기가 만약에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순간 얘가 이상해지죠? 안 맞죠? 여기 1 들어가도 안 되잖아요. 2 들어가면 더더군다나 안 되고 그러면 이런 느낌일 것 같다고. 여기가 5, 1, 1 그럼 무슨 얘기야? 이게 0이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어떤 놈들한테 1이 5가 됐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알파는 어떤 자연수의 4제곱짜리라는 거지. 베타도 어떤 놈의 4제곱이라는 거지. 근데 자연수니까 자연수가 4제곱 될 수 있는 건 뻔하단 말이야. 특별히 걔를 몇 이하라 그랬지? 몇 이하? 100 이하. 그러면 100 이하의 4제곱짜리를 볼까요? 1의 4제곱 2의 4제곱 3의 4제곱 4의 4제곱 100을 넘네. 100을 안 넘네. 여기 안 넘네. 이거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셋 중에 2개를 가져가면 될걸? 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럼 거기 나와 있었던 401번에서 그 조건은 두근 알파 베타가 다음과 같았다. 그럼 첫 번째가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첫 번째, 자 거기 분명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서로 다른 자연수다라고 분명히 조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해볼게요. 알파가 1의 4제곱이야. 베타가 2의 4제곱이야. 가능하죠? 두 번째, 알파가 1의 4제곱이야. 베타가 3의 4제곱이야. 세 번째, 알파가 2의 4제곱이야. 베타가 3의 4제곱. 일단 이렇게 보통 쓴다고. 근데 이 2개가 의미가 없어. 왜 의미 없지? 아니 1의 4제곱은 이 숫자가 어차피 1이잖아. 1의 약수가 5개? 그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실제 해당 사항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서 이렇게밖에 못 가겠지. 끝났네 그러면. 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형태가 x의 제곱 어떻게 나왔어? 플러스 px 마이너스 q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방정식의 근이 하나는 얼마? 하나는 16, 하나는 얼마? 81이었던 얘기지. 동의하겠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두 개를 더해. 자, 두 근의 합. 이게 마이너스 p. 그럼 이게 얼마 더해주니까 얘가 97. 두 근의 곱. 그럼 뭐야? 마이너스 q. 이게 얼마? 16 곱하기 1가 81. 이렇게 들어갔겠지. 자, 그러면 문제 쓰지 물어보기를 뭘 갖다가 물었나 한번 잠깐 확인 한번 해보자. 뭐 갖다 물었지? 실제자가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여기서 물어본 게 10p-q를 물었어. 그럼 10p-가 q는 어떻게 돼? 자, p가 마이너스 97일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97을 때려주고요. 마이너스 q, q다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가 16 곱하기 81인 것 같아. 이렇게 좀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계산이 되겠죠. 그럼 계산해보면 얘가 마이너스가 970이 됐을 거고요. 요게 얼마였을까라고 봤더니 1200 얼마? 96이래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가 26이 되면서 얘가 326인가요? 이렇게 답으로 드러나 있겠지. 응? 답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326 정도? 네, 5번의 답으로 존재를 했겠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 포인트는 5개의 양의학수란 말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죠. 5개의 양의학수라는 말. 참고로 홀수계를 갖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때는 보통 제곱수나 세제곱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조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거 2개만 더 가죠. 그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보려고 했냐면 406번이요. 자, 세 자연수인데 10보다 작은 자연수래요. 그리고 나서 거기 식들을 잘 봐보시면 대칭구조예요. 오른쪽 78을 제한 나머지가 다 대칭구조. A, B, C의 순서가 바뀌어서 똑같은 수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라라고 하면 세 자연수니까 찍을 수도 없어요.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내림차순 정렬로 가야죠. 가장 쉽게 가는 게. 자, 그럼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비 그쳤죠? 밖에. 안 그쳤습니까? 그친 거 맞죠? 사람들이 우산을 안 쓰고 다니는 것 같은데. 보여요? 네, 보여요, 저는. 안 보이세요? 장난치고요. 안 보이세요? 네. 저도 안 보여요. 저기 까만데 어떻게 보여요? 맛있는 냄새. 저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차가 오늘 너무 더러워가지고 오래간만에 거의 한 달 만에 세차를 했어요. 비가 오네. 몰랐어, 비 오는 줄. 나의 징크스 중에 하나가 그거야. 네, 분명히 오늘 낮에 화창했거든. 날씨 좋았어. 더웠잖아. 세차를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차가 흰색이라 바로 티가 나요. 자, 가볼게요. 자, 어차피 얘가 차수가 제일 높은 걸 따져보면 어차피 A, B, C가 다 똑같죠? 그럼 일단 기준점을 이렇게 가져가 볼까요? A로 갈까요? 그럼 일단 A의 3승을 써요. 그리고 앞쪽에다 B-S를 씁시다. 가급적 문자 앞에 개수라고 생각하고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A가 들어있는 항이 요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보니까 마이너스를 묶어낼까요? 그럼 B의 3승, 마이너스가 C의 3승에 A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은 상수항이 요거 남았었는데 찾아보니까 얘가 BC로 묶으면 앞쪽은 B제곱, 마이너스 뒤에는 C제곱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요식 같은 경우에는 B-C에 얘가 B의 제곱, BC 플러스 얘가 C제곱,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가 B 플러스 C, B-C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거야. 그럼 난 여기다 뭘 뿌려? B-C를 뿌리는 거지. 그럼 여기는 A의 세제곱 남을 거고 마이너스 네, 이거 남을 거고 여기 남는 게 그럼 뭐 남았냐면 BC에 얘가 B 플러스 C가 남았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를 또 봐야 될 텐데 그 과정의 이제 형태를 좀 보니까 모양상 A는 어차피 계속 3차를 유지했는데
B는 몇 차를 유지하냐면 2차, C도 2차를 유지하니까 이 수식을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조립제법이 바로 가능하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냐면 차수를 다시 낮춰주는 거죠. 혹시 여기 A에 관한 3차식, 1차식 상수항에서 혹시 뭐 집어넣으면 없어질지 혹시 눈에 보이세요? A에다가 혹시 보이세요?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없어질까? B. B? B? 아니요. 마이너스 B 한번 집어넣어볼까? 여기다가 그냥 한번 심심하니까 마이너스 B의 3승 여기다 마이너스 B 집어넣어. 그럼 이건 얼마가 되냐면 플러스 A가 B의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A가 B의 제곱의 C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A가 BC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죠? 아 그냥 B 집어넣는 게 맞겠다. B의 3승 마이너스 A가 B의 3승 마이너스 B제곱에 C 마이너스 A가 BC의 제곱 여기 오른쪽에 B제곱의 C 그러니까 BC의 제곱. 그럼 어떠냐면 여기가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지니까 실제로 조립제법이 가능하네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 조립제법으로 문제를 풀자라는 거지. 내림차수는 하기 싫으면 A 3승의 최고차 1이었고 제곱항은 없었던 거고 맨 마지막에 가로를 그냥 이렇게 다 부셔버릴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B제곱의 C 얘가 BC의 제곱 이렇게. 자 그럼 여기다 B를 집어넣고 1 갖다 집어넣으면 얘가 B 얘가 B의 제곱에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제곱. 그럼 얘가 마이너스 얘가 B제곱 C 마이너스 BC의 제곱이 되면서 0이 되죠. 그러면 요 수식을 한 번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나를 또 봤더니 C로 가볼까? C? 네, C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얘가 C가 돼서 B 플러스 C 얘가 BC 플러스 얘가 C제곱 그래서 얘가 제로가 또 뜨죠. 한 번 더 될 것 같아요. 안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수식이 좌변이 일단 B-C 나왔고요. 요거 어떻게 쓰죠? A 기준으로 쓴 거니까 A-B라고 쓰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쓸까요? A-C라고 쓰겠죠?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쓰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쓰죠? 이게 포인트였던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 78. 그러면 우리가 정의하기를 이 상황의 수식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한 번씩 확인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78이라는 숫자가 어차피 얘도 자연수 그러니까 정수의 곱들로 가려면 이걸 쪼개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중에 제일 큰 놈이 이거 아니겠냐? 이게 제일 크지 않겠냐? 나머지 얘네들은 무조건 작을 거 아니겠니? 그럼 이걸로 가시면 되겠지. 그럼 78은 2 곱하기 일단 39로 가고요. 그럼 얘를 다시 가보면 2 곱하기 얘가 3 곱하기 얘가 13으로 가고요. 그죠? 동의하십니까? 야 그러면 이거밖에 없는 거지. 예. 이렇게밖에 못 가겠지. 순서대로 어떤 게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가 됐다? 13이 됐다는 거 확실하죠. 자 그럼 거기 물어본 게 뭐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만 물었으니까 정답은 13. 나머지 걸 구체적으로 구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정은아 이 말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내림차수 정렬에 관한 이야기, 조립제법에 관한 이야기를 문자가 많은 것 갖고 한번 정리해보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차 기준을 이렇게 낮추는 연습들 한 번만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407번 문제 하나만 더 보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림만 잘 그리면 되는 거라서 좀 특이해서 그 내용 소개하는 거니까 봅시다. 자 이제 뭐 남았냐? 2차 함수 그리는 게 남았는데 2차 함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래프만 잘 잡으시면 돼요. 자 여기 이렇게 써드릴게. 네, 이렇게 써드리고 여기 지워버리면 되네. 정리 한번 해보시고. 자 407번입니다. 자 407번 봤더니 fx라고 하는 수식이 두 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요렇게 이 구간에서는 이 함수를 쓰세요라고 얘기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의 경우에는 식 자체가 아우 복잡해. 네, 저 화장실 갔다. 안 돼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으로 한번 보자. 그럼 일단 얘 2차 함수, 얘도 2차 함수인데 어라 모양이 좀 예쁘지가 않다. 마이너스 4분의 1로 묶어보자. 그럼 얼마가 남냐면 얘가 마이너스 6x가 남게. 여기는 그냥 4분의 15로 이렇게 던져주지 뭐. 됐어? 자, 그러면 이거 절반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니까 제곱을 하게 되면 얘가 플러스 9, 마이너스 9가 들어가면서 여기 수식이 마이너스 4분의 1 가로에 x 마이너스가 3의 제곱이 들어갔고 요거 주면 4분의 9가 되고요. 4분의 15면 4분의 24가 돼서 6이 되는 게 확인이 되는.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릴 텐데요. 일단 두 함수가 마이너스 1을 경계로 나오니까 요거 기준으로 판단을 한번 내려볼게요. 이거부터 한번 그릴게요. 자, 이거부터 그리면 일단 첫 번째 3,6이거든요. 대략 이 정도 느낌의 3,6을 조금만 낮춰서 한 요 정도? 요 정도 느낌으로 그냥 봐주세요. 조금 더 그릴까? 조금 더 올려도 되겠다. 요 정도 느낌으로 잡아서 이렇게 갔어. 그럼 얘가 위로 볼록 하니까 이런 느낌으로 지금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거든. 그런데 x가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이니까 오른쪽일까? 그러면 끊어지는 그 경계가 마이너스 1인 지점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한번 직접 집어넣어봐. 여기다.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에 마이너스 4 제곱하면 얘가 16 더하기가 6이 되어서 계산해보시면 얘가 2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조금 더 내려서 그리면 여기가 2였던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는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면 여기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요 지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 요 지점의 요 좌표는 뭐가 될까? 요 좌표에서 그대로 평행하게 쭉 그어온 거거든? 얘가 대칭이니까 이게 4면 이거 4가 되니까 이게 7이겠죠?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냐면 마이너스 약은 요건데 요 그래프는 0,1을 기점으로 그래프가 원래는 이렇게 오는 거거든. 참고로 마이너스 1번 여기를 지나니까 그럼 그래프가 이 부분이 난 필요했던 거겠지. 그리고 여기를 지워버리면 되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겠지. 이 그래프를 그리면 돼. 자, 그런데 이제 여기다 이제 뭘 물었냐면 방정식 fx는 a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 그럼 무슨 얘기야? fx하고 a가 세 실근이래요. 이게 방정식 표현이거든. 그럼 이걸 어떻게 고쳐? y는 fx하고 y는 a 이렇게 구별하라고. 그럼 이게 교점이 몇 개? 세 개의 교점을 갖는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제일 빠르겠지. 가보자 그러면. y는 fx 이미 그려져 있잖아. y는 a를 그을 거야. 그럼 y는 a를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개가 생겨야 돼? 하나, 둘, 세 개가 생겨야 돼. 됐지? 그럼 결과적으로 그 a는 여기 2보다는 무조건 클 거 아니야. 그래 여기 6보다는 무조건 뭐 했을까? 작았겠지. 그럼 끝나. 그 만족하는 a는 뭐라고 요청했죠? 정수인가? 정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만족하는 a는 뭐뭐 나와요? 3과 4와 5.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세요. 정답은 12가 된다. 이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정식 실근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릴 수 있는 함수의 형태로 그려서 교점이 3개가 되도록 유지하는 거. 지난번에 했던 부등식하고 연결되니까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추가적인 질문? 응과? 안 됐던 거? 400번. 400번. 오케이, 400번 하나 더 가고요. 397번. 응광하고 잠깐 쉴게요. 400번하고 397번. 또? 396번. 오케이. 갈게요. 참고로 다음 주 화요일날 오시면 28제도 다 풀어져 있는지 점검을 할 거야. 꼼꼼하게 다 찾으셔서 비어있는 부분 없도록. 28점. 지금 드렸던 28개 할게요. 거기 비어있는 부분 없도록 잘 하세요. 혹시 비어있으면 다시 한번 보시라고 주말 동안에. 자, 400번, 397번 저 거꾸로 가면 되겠구나. 400번 한번 봐보자. 요거하고 진짜 신다. 400번 다항식, 다음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f0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요청했거든요. 이게 뭐였죠? 주어 바꾸는 거야. 주어 바꾼다는 거 기억나세요?
똑같은 수식을 표현법만 살짝씩 바꿔주는 거죠. 그 내용 잠깐 설명하고 갑시다. 가족권에서는 x의 세제곱 더하기 1인 것 같아요. 근데 x 세제곱은 혹시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몫을 q1x 대 이거를 뭐라고 쓰겠다? 이걸로 나눈 몫은 x 더하기가 2라고 하겠다. 일단 이걸로 나눴습니다. 그때 나머지가 있겠죠. 나머지에 관한 정보는 없지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fx는 이걸로 나누었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몫을 모르겠어요. q1x 나머지를 x-6이라고 씁시다. 세 번째 fx는 x-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나와 있네요. 네. 이거네. 이거 많이 보던 거네. 요거 원래 3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 차라고 그랬어요? 2차 이하라고 했었죠. 기억하세요? 근데 얘는 그 식이 이거하고 이거 주어를 또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굳이 활용하자면 얘 어떻게 쓸 수 있더라? a가로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가면 뭐가 남는다? 이거 남는다. 기억하세요? 한 번만 다시. 이렇게 거꾸로 간다고 생각해봐봐. 여기 주어진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면 주어가 얘로 가면 나머지는 2차가 아닌 1차가 돼야 돼. 그럼 이 식을 얘로 나눴다라고 치면 그때 해당되는 나머지가 2차 이하가 되면 안 되니까 걔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준 거라고. 이거는 어디서 왔어? 여기서 왔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주 나왔던 거고 시너지에서 7문제가 6문제 있었어. 야 그럼 다 끝났잖아. 왜? 이거 써먹으면 되니까. 이거 무슨 얘기야? f의 1은 마이너스 2라 그랬거든. 그럼 저기다 집어넣어. f의 마이너스 1은 여기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사라지잖아.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더니 1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가 7이겠지. 근데 이게 마이너스 2라고 했던 거니까 3의 2 마이너스 7이 마이너스 2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는 얼마였다? 3분의 5였다. 뭐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 야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뭘 물었죠? 최종적으로 물은 게 뭐야? f0가? 오케이 f0가 물었댄다. 그럼 f의 0 f의 0는 0 집어넣으면 1 0 집어넣으면 1 0 집어넣으면 얘가 2 여기다가 0 0 집어넣으면 얘가 a 여기 0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뭐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쵸? 자 그래서 거기에 주어진 형태인데요. 요거 하나만 다시 볼게요. 여기 숫자가 조금 거시기 하다. x-1로 나눴을 나머지 마이너스 f1이 마이너스 그쵸?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어요. 일로 간다. 자 그럼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실은 이 식이 완전히 바뀌지. 다시 갈게. 여기 잘못 썼으니까 f의 1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얘가 2가 되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얘가 1이 되죠. 1 집어넣으면 얘가 3이 되죠. 1 집어넣으면 얘가 a가 되죠. 1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되고 5가 되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다. 그래서 마이너스 2는 6 플러스 a 마이너스 5 따라서 a라고 하는 형태는 얼마가 진행된다? 마 3이 진행이 된다. 여기까지 되겠냐? 야 그러면 끝났다. 여기 a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예, 마 3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지.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니까 답은 얼마다? 마 7이다. 이렇게 결정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나머지를 주어를 뭘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머지를 담느냐? 안 알려줬으니까 쓰긴 써야 될 텐데 2차로 써야 될 텐데 여기하고 여기 주어가 똑같을 때 그 나머지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더라가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오답 노트도 했었고. 네? 요걸 한 번만 다시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97번 가겠습니다. 397번. 빨리 정리 한번 하시고요. 397번 갈게요. 자, 이것도 결과적으로 나머지 정리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식이 쓰였는지 보자고요. 자, 이때 나머지를 언급했어. 그럼 그 나머지를 어떻게 쓸까 봤더니 일단 ax 더하기 b. 왜? 2차면 1차 이하일 것이다. 이렇게 일단 잡아.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항상 이게 제곱식으로 나누면 이게 문제야. 쌤 직접 나눠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해봐라. 미치고 팔짝 뛸걸? 18번 정도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선생님 정체가 뭡니까? 뭐야? 첫 번째 나머지 정리 정체는 이게 1차식을 품고 있으니까 x에다 2를 대입하면 좌변은 제로, 우변은 a 플러스 가 b가 되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짓을 할 거냐? 문자를 없앤다. 왜? 임의로 잡았던 문자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순간 2번의 수식은 자,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a가로의 x-1이 된다. 쌤, 좌변도, 우변도 x-1이 너무 많은데요? 맞아요.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랬어? 아까 했던 게 괜한 거 아니란 말이지. 계속 나오는 거란 말이지. 그럼 항등식의 관점에서 다항식을 했으니까 요거를 비교 대상에서 하나씩 지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또 미정계수니까 0이 되기 위한 x값을 집어넣는 순간 여기다 1을 갖다 딱 집어넣는 순간 좌변은 20이 되고 1 집어넣으면 없어지죠. 그럼 얘는 a가 되니까 a는 20, b는 마이너스 20. 따라서 rx는 20가로에 x-1로 끝나버리지. 자, 그럼 출제자가 물었던 뭐 물었어? R5 얼마가 된 거야? 80. 어? 그러니까 2차식으로 갔지만 실은 그것이 집어넣어서 문자를 정리하면 x-1이 계속 반복되니까 비교 대상에서 지우겠다고. 그런 다음에 가면 이게 하나만 남으니까 다시 또 거기를 1을 또 집어넣는 거지. 자, 마지막 396번. 자, 396번은 어떤 느낌일까를 보면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오거든. 진짜 학교 교과서마다 이 문제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 출제자가 이 학교는 정말 그나마 문제를 쉽게 준 거야. 자, 근데 이게 서술일 때 니네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일단 첫 번째 C하고 D하고 얘가 A하고 얘가 B다라고 잡았을 때 직사각형 둘레라고 했었거든. 그럼 일단 첫 번째 확인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일단 이거라는 거야.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봐봐. 요 C라는 점의 좌표를 A, 9-A 제곱으로 줘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달아놔야 서술형에서 안 까인다. 저게 뭘까? 이 점의 좌표가 A, 0이라는 뜻이거든? 그럼 A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야. 여기 안에서만 있어. 그래야 사각형이 만들어지거든. 네, 3일 수도 있지 않아요? 3이 되는 순간 사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높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 조건이 무지하게 중요했던 거야. 요거 기억. 그럼 따져봐. 이 길이는 당연히 2a겠지. 요 길이는 당연히 9-a의 제곱이겠지.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2배의 가로 더하기 세로가 되겠지. 정리를 해보니까 2배의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이거였겠지. A가는 2차식이니까 완전 제곱식. 문제만 푸니까 지루하지? 조금만 더 힘내세요. 다음 시간에 수업 문제풀이 또 말고 다른 걸로 할 거니까. 자, 플러스 1 들어갔죠?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9까지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배 가로에 A-1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10인데 곱해주니까 얼마? 20. 끝났네. 네, 끝났어. 그럼 결과적으로 이 그래프는 A축에 대해서 1,20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형태인데 확인해 줄 게 뭐야? 0부터 얼마까지? 3까지. 네, 이렇게 범위를 가졌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최대가 20이라는 값이 최대가 되더라. 그래서 거기 주어진 형태의 최대는 정답은 3번에 존재를 하더라. 이렇게 하면 마지막으로 이거 범위 꼭 쓰세요. 서술형에서 이거 항상 문제가 될 만한 소재가 있으니까 저기까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한번 쉬겠습니다. 알겠죠?